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현금 살포를 선택을 했습니다. 차등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지불한다는 거죠. 상위 10%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고요.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는 40만 원 지불하고요. 기초수급자 270만 명에게는 5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카드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쿠폰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5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요 돈 뿌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돈 뿌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저는 돈 뿌려서 더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채에 대한 위험이 큰 데다가 부채 폭발의 어떤 상황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30조 5천억 원인데 전부 다 돈 뿌리는 내용이에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15조 2천억 원을 뿌린다는데 이게 11조 3천억 원을 소비여력 보강이거든요. 이 중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10조 3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 7천억 원, 신사업 추진 촉진에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게다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뿌리는 것도 다 돈 뿌리는 겁니다.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정 보강 2조 원, 구직급여라든가 이게 돈 주는 거죠. 청년들에게. 아니면 실업자들에게 돈 주는 거예요.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해서 1조 4천억 원. 그리고 세입 경정이 10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결국 말입니다. 돈 뿌리는 것을 미리 확보해 두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돈 뿌리는 게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봐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뿌리댄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30조 5천억 원이라는 추경 이번에 뿌리는 돈이거든요. 당초에는 21조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30조 5천억 원을 뿌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의 강요에 의해서 13조 8천억 원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은 35조 뿌린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45조 뿌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돈 뿌리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뿌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말입니다. 내 편만 챙기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정부라서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두렵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돈 뿌리는 것만 이야기해요. 돈 뿌리는 것. 한번 보실래요? 제가 추경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이거 빚내서 뿌리는 거거든요. 빚내서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빚내서 뿌리는 게 국고채 발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장난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2017년에 보면 연간 채권 발행액이 100조 8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1차 2차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채권 발행액이 229조 8천억 원이에요. 미쳤죠. 게다가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78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거 진짜 난리 난 거예요.
진짜 난리 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좀 줄여줬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보세요. 2019년에 101조 7천억까지 적게 뿌리다가 2020년 115조 3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2021년에 180조 5천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168조 6천억 원. 이제는 돈 뿌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대로면 박살납니다. 돈 뿌려서 돈 찍어서 빚내서 여러분 계속 퍼주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주체 이러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가계를 보자고요. 가게에서 돈 빌려서 계속 쓰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살던 집도 날리고, 그죠? 결국은 돈 빌려서 계속 쓰다 보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게 가게예요, 가게. 기업은요, 그냥 망하는 거죠. 돈 뿌려서 계속 쓰다가 좀비 기업으로 계속 남다가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다가 결국 기업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렇게 안 될까요? 정부도 똑같습니다. 돈 빌려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부채는 쌓이고 나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채 폭발이 일어나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심각하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망치는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봅니다. 그만큼 돈 뿌리는 거 최악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나라 살림이 올해도 현재까지 말입니다. 110조 4천억 원이 됩니다. 110조 4천억 원. 관리재정 수지는 순 나라 경제 지표거든요. 그런데 4월까지 마이너스예요. 46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1, 2차 추경을 하고 나니까 이제 110조 4천억 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 2022년 117조 이렇게 적자가 난 거, 그리고 2020년 112조 이렇게 적자가 난 거, 그 이후로 세 번째예요. 아직도 또 몰라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추경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덧버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박살난다고 봅니다.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 부채는 이제 50%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025년 올해 말입니다. 올해 그냥 현재 기준으로 연말에 얼마가 부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나 하면 1300조 6천억 원이 1300조 6천억 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죠.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GDP의 49%예요. 이제 50%는 그냥 우습게 갈 거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에 55%, 60%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돈 뿌리는 이야기만 계속 있어요. 돈 뿌리는 이야기만. 이게 생산적으로 쓰지 않고 돈만 뿌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일 청구권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독립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듯이 난리를 쳤어요. 그 돈 빨리 국민에게 나눠주라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는지 아시죠? 그 돈으로 포항제철 짓고요. 경부 고속도로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립축하금이니까 나눠주기를 바랬는데 정부가 로비를 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 고속도로를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나눠줬으면 그걸로 끝장이었어요. 끝장이었어요. 그런데 안 나눠주고 생산적으로 썼잖아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깃털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돈 뿌려대면 나라 끝장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진 데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그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경제악법들이 워낙 많이 도입이 돼서 그래요.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이대로 가잖아요. 필리핀이 1960년대 70년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가 이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지금은 신흥국으로 전락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처럼 퍼주고 지금처럼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만 한다면 저는 제2의 필리핀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힘든데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걸 보세요.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법은 어떻습니까?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노동계 중심의 경제정책을 쓴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지금 4.5일제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데 나라가 안 무너진다고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 나라가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40대,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언론사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방송생활만 3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도 했고요. 저는 경영학 박사도 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돈을 푸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거품만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게다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은 계속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기업이 실적을 내야 나라가 성장하는데 기업을 옥죄는데 어떻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는 돈 뿌리고 돈 뿌리고 돈 뿌려서 성장이 멈춰진 것을 감추려고 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최소한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하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미국 시장에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돈 퍼주는 것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때 그때 큰 충격이 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